최근 몇 년간 국제 외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죠. 미중 간의 갈등은 과거 미소 냉전에 빗대면서 신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나라의 충돌은 무역을 넘어 경제 안보, 기술 패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미중 선택의 양분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강대국의 러브콜을 받는 나라가 있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경쟁하듯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좁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한 이후 첫 정상 외교 상대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만났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을 1000년간 지배했던 중국, 그리고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쓰라린 패배까지 맛본 중국이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식하면서 베트남을 외교관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역시 무려 10년간의 전쟁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지만 1995년 베트남과 수교를 맺은 이후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불문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도 미국 항공모함을 베트남 다낭에 보내면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강대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 구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사회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과 손잡는 줄타기 외교로 실리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베트남을 두고 경쟁하는 이유는 급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나라였던 베트남이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베트남은 20세기 후반 25년 동안 프랑스와 미국, 중국과 싸워 이긴 나라지만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잿더미가 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은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국가가 됐습니다. 작년 7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는 베트남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우간다 등과 함께 2030년까지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던 지난해 베트남은 8%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록으로 2022년 아세안 국가 평균이 5.6%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장 속도입니다. 이처럼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인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베트남의 인구수는 약 9,890만 명으로 곧 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억 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세계 인구수 15위를 차지하게 되고 아시아 8번째 억 단위 인구 보유국이 됩니다. 이는 곧 대규모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베트남 보건부는 1억 인구는 베트남의 큰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고 국가의 투자 유치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인구 가운데 무려 70%가 만 1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이 가운데 35%는 30대 이하의 청년층으로 이미 2007년 황금 인구 구조에 진입했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구조가 향후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왕성한 소비력에 의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인 96% 이상이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문해율이 높습니다. 인도가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고등학교 이수 비율은 58%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교육비 지출은 2000년에 비해 300% 증가하면서 지난 2000
2018년에는 약 10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젊고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을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고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기업들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리적인 특성도 경제 성장에 한몫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해안선을 따라 남과 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은 이동에 용이해서 국제 물류 이동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콩강과 홍강 유역의 우수한 수생 자원은 베트남을 세계 4위의 양식 수산물 수출국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곧 탄탄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와 수산업으로 내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형적 위치를 활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7년 국제사회가 베트남 경제에 특히 주목하는 일이 벌어졌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역 갈등이 첨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공장이라 불리며 수많은 기업의 생산 거점을 자처했던 중국이 흔들리게 됐죠. 미국이 중국 제품에 규제를 가하자 글로벌 기업들이 역시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됐고,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를 봉쇄해 현지에 있던 해외 기업들이 줄줄이 생산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기자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베트남이 바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실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베트남에 몰려들며 공장 부지 확장에 나서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청두에 위치한 폭스건 공장과 상하이 퀀타 컴퓨터 공장에서 연간 2천만에서 2,400만 대의 맥북을 생산해 왔는데요. 지난 5월부터 일부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텔과 구글, 코카콜라 등 대규모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점차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등 기업 역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부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인건비와 해외 투자자, 그리고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긴 겁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일당 체제인 것은 맞지만 모든 권력을 지도자 한 명이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등이 입법과 행정, 외교와 군사 권한을 나눠 갖는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 의해 국가 정책이 흔들리는 리스크가 적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베트남은 인구와 지형, 정세 흐름 등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베트남 통계청은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의 성장률을 3.72%로 발표하면서 지난 10여 년 중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국 내 고부가가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국 기술과 산업을 확보해서 다른 국가로 확장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아직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때문에 세계 정세의 흐름이 베트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아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질의 인적 자원, 활발한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 베트남의 성장은 세계 경제를 넘어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베트남은 이 흐름을 유지해서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